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소비가 더욱 확대되면서 이제 대세로까지 자리 잡은 모양새인데요. 온라인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숙박과 음식업점 또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택배라든가 물류 부문 종사자의 고용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온라인 소비 확대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실의 전망총괄이신 김지연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그래요. 코로나19 때보다 경기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도 또 보면 한쪽에서는 지갑을 여는 곳, 소비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소비 쪽이라면서요. 이제 저희가 그 상품 소비를 반영을 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제 주로 보고 있는 게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입니다. 네. 근데 이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가율을 보면 이게 2022년부터 전년 동기 대비로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해서요. 네. 아직까지도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이 넘게 감소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상품 소비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부진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소매 판매액을 그 업태별로 보면은 이 온라인 업장이랑 오프라인 업장에서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네. 이제 백화점, 마트, 슈퍼마켓 이런 오프라인 업장에서는 소매 판매액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쇼핑을 반영하는 무점포 소매 판매액, 이 지표는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온라인 쇼핑을 그 반영을 하는 지표 중에 그 무점포 소매 판매액 외에도 이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라는 지표도 있는데요. 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온라인 쇼핑 그 거래액이 그러니까 소매 판매액 증가율하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무점포 소매 판매, 네. 어쨌든 증가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연도별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네. 그 소매 판매액 증가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2022년에 전년 대비로 이제 0.3% 감소를 그러니까 전년 했고, 같은 기간 대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21년 대비입니다. 네. 그리고 23년에도 1.6% 감소를 했습니다. 2년 연속 감소를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를 봐도 네. 이제 1분기에 마이너스 2.1, 2분기에 마이너스 3.0, 3분기에 네. 마이너스 1.9 이렇게 아직까지도 계속 그 감소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매 판매액이 이제 업태별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업태 중에 무점포 소매 판매액 증가율을 보시면은 네. 일단 올해 숫자를 보시면 24년 1분기에 4.3%, 2분기에 5.9%, 3분기에 0.9% 이렇게 계속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점포 소매 판매액이라는 게 아까 온라인 쇼핑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포 없이 판매되는 거요. 네. 근데 그건 점점 증가율이 헷갈리네요. 숫자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이제 네. 증가 폭이 네. 축소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그거야 이제 지금 상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하지만 이제 전체 소매 판매액은 감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무점포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이 네, 얘기는 네. 오프라인 업장이랑 온라인 업장의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 오프라인 네. 업장이랑 온라인 업장의 소매 판매액을 평균한 것이 전체 소매 판매액인데요. 네네. 이제 온라인 쪽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전체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오프라인에서 그만큼 크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게 되신 거죠? 그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된 게 최근 몇 년이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해마다 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보고서를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소비 관련 지표들을 이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 지표는 안 좋은데 유일하게 이제 온라인 소비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하게 그래서 됐습니다. 비교한 게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비교하신 건가요? 2017년부터 17년부터. 네, 2024년까지 제게는 자료를 22년부터 사용을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2017년부터 약간 좀 기간을 길게 두고 비교를 하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 메르스 때였던가요? 그게 몇 년이었죠, 연구원님? 메르스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예. 그때도 그렇고 전 세계에 어떤 큰 팬데믹 같은 유행병이 돌면 뭔가 이렇게 좀 그 소비는 주는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라든가 온라인 유통이 크게 성장했다는 거를 이제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 역대 감염병과 비교하면 이제 워낙 길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온라인 유통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온라인 소비 비중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조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이 네. 온라인 소비가 좀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이 상품 소비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이게 2017년 당시에는 14%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2024년에는 27% 정도로 7년 만에 네, 비중이 상당히 크게 많이 증가를 늘어났군요.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비중 추이를 보면은 코로나19 위기 전부터도 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확실히 이제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좀 비중이 큰 폭으로 이제 뛰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쇼핑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을 접해 보셨던 분들도 이제 많으셨을 텐데 네. 이제 이런 변화가 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지를 않고 좀 영구적인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지고 온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이 온라인 소비 비중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제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는데 그런데도 이제 올라간 온라인 소비 비중이 다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이제 추세를 상회를 하는 높은 수준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제 근무하신 지 좀 오래 되셨습니까? 이제 4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럼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어떻게 쇼핑하거나 이런 시간은 좀 많지 않으신가요? 네, 그럼 저도 주말에도 이렇게 그 오프라인 매장 이렇게 안 가시고 주로 온라인으로 쇼핑하세요? 가서 이제 구경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네. 옷 같은 거를 구경을 해도 이제 거기서 입어보고 이제 집에 와서 좀 네. 가격 검색을 해서 좀 최저가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이제 그러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시는군요. 네. 네. 사실 저도 백화점에 옷이라든가 이런 거 사본 건 정말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 이제 이게 한번 이제 온라인 소비가 익숙해지면은 오프라인으로 간다는 게 좀 안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게 특히 이제 그 요즘은 너무 간편하니까 모바일 쇼핑 같은 게요. 근데 이렇게 편리한 것도 편리한 거지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장 뭐 가서 입어보시고 이제 온라인에서 쇼핑을 한다는 건 보니까 더 싸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게 실제로 유통 마진 단계가 줄어들면 마진을 남기지 않아도 되니까 최종 소비자 판매가액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 실제로 네. 그런 걸 보니까 더더군다나 과거로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그 온라인 판매 업체가 네. 매장 관리비라던가 이제 인건비 이제 이런 쪽이 오프라인 판매 업체보다 좀 덜 들어가고요. 또 이제 유통 단계도 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비용 자체가 그 오프라인 업체보다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치지가 않고 그 인터넷의 특성상 가격 비교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이제 요즘에 뭐 검색창에 제품명만 입력을 하면은 네. 이제 어디서 최저가로 살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나오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판매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을 좀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소비자들이 이제 최저가
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게 이제 쉬워지면은 네. 다른 업체들도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좀 낮춰야 하는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가격을 많이 할인한다는 아울렛 이런 데 가서도 네. 거기 붙여 있는 이제 상표에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하면은 가격이 원래 가격이 나오거나 심지어 더 싼 것들도 발견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소비자들은 네. 그리로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그 소위 아마존 효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마존 많이 효과.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계속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이런 채널들 때문에 이 온라인 소비 확대가 전체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네. 이제 실제로 그런지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예, 이제 예. 이번 현안 분석에서 네. 이제 실제로도 온라인 소비 확대가 그 물가를 소폭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상품 군별로 온라인 소비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온라인 소비 비중이랑 상품의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이제 당해 연도의 상품 물가 상승률이 0.07%포인트가량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7년부터 24년까지 계속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당해 연도의 효과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17년, 18년, 19년 이렇게 계속. 네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그 17년부터 24년 동안 이제 제가 그 온라인 상품 소비 비중이 14%에서 27%로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여기에 요 분석 결과를 적용을 해보면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소비 확대로 인해서 이 상품 물가가 한 2.4% 정도 낮아졌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전체 물가 상승폭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품이 전체 물가에서 한 40% 조금 넘게 차지를 하거든요. 이제 네. 나머지는 서비스 물가고, 그래서 이제 뭐 이 2.4% 효과의 그 가중치를 고려를 해보면은 이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를 한 1.1% 정도 낮춘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온라인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이라든가 상품군은 어떻게 되든가요? 예, 제가 이제 그 전체 상품들을 9가지 상품군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각 상품군별로 온라인 소비 비중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상품군은 가구. 그리고 이제 서적 문구류였습니다. 네. 이제 요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소비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가구를 나타났고요. 그렇게 해요? 가구야말로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놀라워서 혹시 이제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다시 계산도 그러셨어요? 해봤는데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 집도 뭐 그런 침대나 뭐 이런 좀 큰 품목들은 이제 직접 가서 보고 구매를 했는데 네.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그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구하고 그다음 뭐라 그러셨죠? 서적 문구류가 네. 이제 절반 정도가 온라인이고요. 네. 이제 의복이나 화장품, 이제 가전제품 이런 품목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온라인 구매고 네. 이제 음식료품은 한 4분의 1 정도가 온라인 구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온라인 구매 비중이 되게 낮은 품목은 이제 승용차 그리고 관련 용품. 이제 요 부분들은 아직도 오프라인 소비가 이제 중심이어서 온라인 소비 비중이 5% 미만 정도로 그렇군요. 나타납니다. 네. 음식료품이 4분의 1 정도가 온라인으로 구매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 고물가로 힘들었던 올해 이제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이제 신선식품도 현지에서 이렇게 조달하면서 점점 그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음식료품 온라인 소비 비중이 4분의 1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다른 품목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료품이 네. 온라인 소비 비중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상품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당시에는 음식료품에서 온라인 소비 비중이 7.5%에 불과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4년에는 25.8%, 4분의 1이 좀 넘는 수준까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온라인 소비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 폭을 좀 낮추느냐 이런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밝혀내셨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이거를 연구하신 게 온라인 소비 확대가 이제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네. 제목으로 보고서를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물가에 대한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제가 이제 2011년 1사분기부터 2024년 2사분기까지 좀 네. 장기간의 시계열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 소비 확대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모든 업종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온라인 소비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 3개 업종을 네. 선정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운수창고업 이렇게 아하. 3개 업종인데요. 네. 먼저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그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직이 도소매업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소비 확대로 오프라인 소비가 줄면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업종이고요. 네.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도 이 오프라인 구매 활동과 상당히 밀접한 업종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오프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해 있는 식당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쇼핑객이 줄어들면 이제 식당의 매출이나 일자리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음식료품에서 온라인 소비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변화로 이제 외식이 감소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또한 이제 숙박 음식점업 고용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운수창고업은 반면에 운수창고업은 네. 이제 온라인 소비 확대 수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배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택배 물품들이 이제 집결을 하는 네. 물류 창고도 네.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택배 물류 부문의 일자리는 증가를 할 수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3개 업종을 네. 중심으로 분석을 하신 건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이제 네. 온라인 소비 비중이 추세보다 1%포인트 확대되는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이제 숙박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간 2.3만 명 정도 축소가 되었고요. 이제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증가폭도 연간 1.9만 명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반면에 운수창고업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연간 0.8만 명 확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온라인 소비 비중이 추세보다 1%포인트 확대되는 충격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지금 온라인 소비 비중이 이제 쭉 증가를 네. 하는 추세를 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네.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네. 외생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이게 이 추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온라인 소비 비중이 더 늘어날 네. 때 네. 그런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네. 고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충격 반응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1% 확대된 충격일 때 숙박 음식점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간 2.3만 명. 2만 3천 명이 줄어들었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숙박과 네. 음식점하고 지금 도소매업 3가지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건 단기 충격파가 비슷한 거죠? 아닌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로 이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는 충격이 발생을 하면 그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에서 2분기 후에 고용 반응이 극대화됩니다. 네. 그 고용 반응 정도는 숙박 음식점업이랑 도소매업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1, 2분기 이후에는 충격이 서서히 사라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업종들보다 유독 숙박 음식점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것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이제 네.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의하게 고용 반응이 나타나지가 않았는데요. 이제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충격이 발생하고 2년 후까지도 이 부정적인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걸로 오래 조사 가는군요. 한번 결과, 충격을 받으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창고업은 온라인 소비의 수혜로 봐도 되니까 어떤 온라인 소비 충격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요? 그래서요? 네, 이제 여기는 확실히 고용이 창출이 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이제 온라인 소비 충격이 발생한 그 동일 분기에 이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7만 명 정도 확대가 됐고요. 네. 이게 연간 평균으로 보면은 한 0.8만 명 정도 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일단 줄어드는 게 맞네요. 어쨌든 간에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네.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에서는 고용이 감소를 하고 네. 운수창고업은 고용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감소 폭이 증가폭보다 좀 더 크게 나와서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면서 이 고용 창출 효과보다는 아직까지는 고용 감소 효과가 좀 더 큰 걸로 이제 그러네요.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로 고용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네. 경제 전반적으로는 온라인 소비 비중의 그 추세를 상회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고용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돼 그렇게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정리를 궁금합니다. 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숙박 음식점업이랑 도소매업에서 고용이 감소한 거를 음. 이제 운수창고업이 다 메꾸지는 못한다. 고용 창출 네. 효과가 다 메꾸지는 못해서 네.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게 나온다. 이제 요런, 제가 방금 전에 네. 여쭤봤던 그 네. 대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경제 상황 이제 과거에 2017년부터 24년 3분기까지 조사한 거라고 그러셨나요? 2분기까지요. 네. 근데 지금 3분기에서 우리 4분기로 가고 4분기에 이미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고용을 더 축소시킬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럴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고용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는 네. 지금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업종에서 이제 발생하는 실직자들이 이 업종 전환을 해서 재취업을 하는데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실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소비 확대가 계속되면서 사양 산업에서 실직자들이 발생을 하면 네. 지금처럼 업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면 앞으로 고용을 좀 축소시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연구를 하시면서 어떤 그 보완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결론을 내실 수 있었나요? 네. 일단 제가 온라인 소비 확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게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제 사양 산업이 발생하고 또 거기서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좀 전통적인 그런 도소매업 종사자들의 온라인판로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제 온라인 판매를 원하는데 이제 방법을 모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네. 이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 기회를 확대를 한다던가 이런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직 사양산업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원활하게 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를 하고 지원을 하는 노력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운수창고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택배 물류 부분의 성장과 함께 계속 더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기존의 취업 형태와 다른 어떤 특수고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정망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택배 기사분들이나 이제 이런 직종은 기존 취업자들이랑 조금 그 형태가 다른데요. 일단은 과거에는 이제 이분들이 그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특수 고용직들까지 가입을 시키는 형태로 고용보험이 확대가 되면서 가입률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올라갔지만 이제 이분들이 그 실업보험, 실업 급여를 수급받는 이 네. 수급률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네. 이게 좀 기존 취업자들이랑 좀 특성이 다른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실직한 게 아니라 이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것이다. 이제 요거를 증명해야 되는데요. 네. 네, 이런 택배 기사 같은 분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업체에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업체에서 이제 비자발적인 실직을 했다라는 네. 거를 증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취업자
그냥 일반적인 취업자들처럼 이제 완전히 실직으로 일이 단절되는 그런 실업의 형태보다는 네, 네. 일감이 줄어드는 그런 실업의 형태가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네. 그 실업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실제로 실업 급여를 수급받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경제전망실의 김지연 전망총괄과 함께했습니다.